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상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회사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모든 직장인들 항상 눈 뜨면 드는 생각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 진짜 눈 뜨면 항상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상사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문제죠. 연봉이나 하는 일에 대한 불만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 저도 직장인이고요. 현재 연봉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해지네요, 제가. 5명 가운데 4명가량이 올해 연봉 협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 이직도 불사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봉 협상 생각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직할 때도 어딘가 가서 연봉 협상해야 되고 구직할 때도 연봉 협상해야 되고 이 연봉 협상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연봉 협상 모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각자 다 성적표는 다른 만큼 차이도 꽤 큽니다. 근데 협상을 할 때 어렵다고 느끼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직자들의 경우에는 연봉이 누가 연봉 협상을 한다 그랬나요, 도대체? 협상이 아니죠, 사실. 예. 그 몇몇 직군, 몇몇 위에 이 전문 직군들이나 협상을 할까? 직장인들 그렇게 하지 못해요. 통보가 대부분입니다. 설문조사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연봉계약 시에 협상보다는 통보 형태로 진행을 했고 얼굴도 안 보고 비대면 계약을 시도하는 기업 익숙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하는 만큼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이 꽤 많잖아요. 1회 이상 이직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77%였습니다. 이직을 감행한 가장 큰 이유? 돈이 안 맞잖아요. 내 가치가 고작 2천만 원밖에 안 돼? 아니, 난 나갈래.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연봉을 크게 올릴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직입니다. 내부에서 한 20% 안 올려줘요. 연봉 협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직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직 시에 수많은 변수를 감안을 했을 때 몇 가지 시나리오를 꼼꼼하게 세워서 자신에게 맞는 협상 전략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직을 할 때도 연봉 협상은 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기준점이 이전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또 된단 말이죠. 이 채용을 할 때 인사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제한이 아니라고 하면 연봉 협상은 채용 회사의 평균 연봉 수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연봉 협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뭘까요? 보편적으로 지난해 원천 징수 자료와 최근 3개월의 급여 명세서가 기준이 됩니다. 즉 지원사의 그 인사권자의 제한이 아니라면 인사권자의 제한은 다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연봉 수준이 구인사의 평균 연봉 테이블에서 크게 드라마틱하게 오른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지원 서류에 그 원하는 희망 연봉 이걸 딱 기재하는 란이 있잖아요. 네. 그 기재할 때 기준점이 이미 생겨버리는 거네요. 현재 연봉 수준은 보통 상세 내용, 그러니까 기본 연봉과 성과, 보너스 등이 제외된 상태에서 총 연봉으로만 기재를 하는 구직자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연봉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연봉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고정 그리고 비고정 처우 조건까지 지원한 회사의 상세 조건까지 다 고려를 해서 아주 꼼꼼히 내가 수당이 얼마고 수당에서 플러스되는 비용이 얼마고 이런 거 다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직할 때 최대한 관련 회사의 평균 연봉 수준에 대한 조사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3배 높게 쓴다. 그쵸. 이러면 광탈이에요, 광탈. 그래야만 면접 합격 이후의 연봉 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요. 그런 문제들 사전에 조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 협상에서 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려면 역시나 좀 경력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최우선적인 요소 경력 관리입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잘 관리를 해왔다면 연봉 협상 때 당연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너무 기응니은 디귿 같은 얘기인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시옷, 치옷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연봉 협상은 하나를 얻었다면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네, 욕심내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획득해야 하는지. 그전에는 워라밸이 좋았는데 여기서는 연봉 20% 오른다? 워라밸 포기하세요. 이런 기준. 돈의 관점보다는 경력 관리의 관점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살펴야 한다라고 저도 그렇고 김내한 앵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똑같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건 이직을 할 때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이직을 하면서 연봉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현재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좀 잘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 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협상 전에 자신이 1년 동안 해왔던 프로젝트다. 이거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매출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를 수치화된 자료로 좀 미리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종 업계의 현황을 미리 살펴서 대략적인 아니 어디는 얼마 주고 A 회사는 어디 얼마 주고 막 이렇다는데요. 뭐 이렇게 조사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상황이 생길지 미리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역시 가나다 같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연봉 협상을 요청했을 때 회사의 반응에 대한 경우의 수도 좀 준비를 해두면 여기에서 밀리지 않고 또 잘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일단 대비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당당하게 나의 실적이나 수익률을 어필을 했는데 회사 측의 반응이 그래 잘했어. 근데 너는 연봉은 작년보다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3% 인상이야. 그래요? 나는 이렇게 막 당황하지 마시고 회사에 끌려가지 마세요. 시나리오 잘 짜서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식으로 좀 이 연봉 협상을 주도해 나갈지 무엇보다 내가 이직을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면 아쉽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회사와 감정이 틀어질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이건 나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습니다. 네, 협상 하나 하는데 정말 준비해야 될 거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우리 취업생들이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한 취업 포털에서 취준생 1,007명한테 물어봤더니 10명 중 8명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취업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 부분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취준생들 귀동량, SNS, 정확하지 않은 그런 곳에 의지해서 카더라 통신. 네. 자, 구직 활동 가운데 이 카더라 소문을 들어서 본 적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71.6%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믿는지 물어봤더니 이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나 믿는데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그만큼 또 그런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떤 건가요?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정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연봉 얘기하고 있죠. 인센티브 얘기하고 있죠. 1년에 애가 얼마 버느냐, 실수령액이 얼마냐, 세금 때문에 얼마냐, 내가 차를 뭘 살 수 있느냐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겠네요. 그럼요.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1위였고. 네, 그거 카드라 통신으로 안 나와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직원 복지 제도와 조직 문화. 조직 문화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네요. 네, 연봉은 직장인에게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자신의 업무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표이기도 하고 생활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그런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